안녕하세요. 이곳은 준의 서재입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집사 현상필입니다. 준은 제가 다혜와 함께 입양한 반려묘의 이름입니다. 저희가 첫 묘연을 맺은 때가 6월이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죠. 그리고 다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다이앤 애커먼의 앞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제 첫째 반려묘는 릴리라고 하는 16살 아비시니언이에요. 그리고 막내 타로는 올해 3살인데 3년 전 저희 집 앞에서 저를 처음 만나고서는 무작정 집으로 따라 들어오면서부터 묘연이 시작됐죠. 저희 반려묘들은 제가 집에서 책을 읽을 때면 항상 독서대 근처에서 자리 잡고 앉아 낮잠을 즐깁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함께 책 읽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오늘 소개할 책은 크리스토퍼 올드스톤 모어의 수염과 남자에 관하여입니다. 표지와 제목에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할지 확실히 전달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 주제로 한 시대나 지역, 인물들을 줌인해서 확대해서 보여주는 미시사를 좋아합니다. 보통 무슨 생활사, 무슨 풍속사, 무슨 문화사라는 제목이 붙으면 이런 유형에 속하는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책들이 매력적인 건 무엇보다 재미가 있고요. 또 흔히 거시사라고 하는 커다란 흐름 중심의 역사를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알게 된 역사가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아있죠. 참고로 지금은 절판됐는데 지난 2004년도에 다니엘라 마이어라는 분이 쓴 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수염 외에도 머리카락이나 눈썹 등 다른 채모와 관련한 문화사를 다루고 있어요.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수염과 남자에 관하여는 오직 수염만을 중심으로 인물과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선 남자는 왜 수염이 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해야겠죠. 저자는 1장에서 이 질문에 대해 다양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화적인 측면에서 턱수염은 남성에게 여성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장식물로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컷 공작새의 화려한 꼬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턱수염이 있는 남자는 그렇지 않은 경쟁자보다 더 생식 능력이 우수하고 강인하다는 인상을 주는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는 턱수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자들이 자신의 수염을 뽑았을 것이고요. 이런 기질이 다음 세대로 유전되면서 털이 적은 아이가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염에 대한 남녀의 인식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시대마다, 지역마다 변화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저자는 한 실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성들은 아기처럼 큰 눈, 그리고 면도한 지 얼마 안 돼 수염이 약간 자라난 얼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호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 조금 뻔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수염은 매력적일 수도 있고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는 가장 큰 즐거움은 인류가 수염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해 왔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까지만 해도 수염이 거의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에는 보급품으로 나오는 일회용 면도기를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번 사용할까 말까였어요. 그래서 한때는 수염을 자라게 해준다는 발모제를 발라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수염이 양쪽 끝부분에만 난다는 데 있습니다. 흔히 이런 수염을 염소수염, 이방수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면도를 안 한 제 얼굴은 좀 봐주기가 어려워요. 전통적으로 수염에는 종교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 두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이 관점에 따라서 면도를 하거나 수염을 길렀죠. 쉽게 말해 수염을 기른 귀족과 면도한 성직자를 구분했던 것입니다. 먼저 세속의 권력자인 왕과 귀족들은 털을 남성다움이나 힘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이와 달리 성직자들은 몸의 털을 불순하고 타락하는 상징으로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면도를 하거나 채모를 깎는 건 일종의 정화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재정일치 국가였던 수메르나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부각시킬지에 따라서 수염을 기르거나 면도한 모습을 선택해서 보여주었다고 하죠. 이를테면 수메르의 슐기 왕은 사제의 역할을 수행할 때에는 수염이 없는 민낯으로 그려지고요. 군사령관의 역할을 할 때에는 턱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물론 고대의 모든 군주들이 턱수염을 길렀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자신을 비롯해 모든 신하와 군사들에게 깔끔하게 면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의 조각상을 보면 모두 수염이 나 있죠. 이 당시에는 털과 수염이 남성다움, 힘을 비롯해 지혜가 담겨 있다고 여겼습니다. 당시의 미술작품을 보면 제우스나 포세이돈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신들은 탄탄한 근육질의 몸에 수염이 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신들은 영원불면한 젊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 화가들은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청년들이나 군사훈련을 받는 전사들을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영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염과 채모가 무성한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도 있지만 반면에 얼굴이 매끈한 아킬레우스 같은 영웅도 있죠.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남성은 갓 수염이 나기 시작한 청년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자신을 아킬레우스의 후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의 어머니 올림피아스가 아킬레우스의 아들인 네오프톨레모스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알렉산드로스는 아킬레우스를 굉장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리아스에서 묘사한 아킬레우스의 갑옷이나 외모를 모방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지금도 보디빌더나 피트니스 모델은 수염을 기르기는 하지만 근육을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제모를 하곤 합니다. 신체의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면도를 하거나 제모를 하느냐가 달라지는 것이죠.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도 수염에 대한 가치관은 계속 변화합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10세기 이전 수도사들은 머리 윗부분을 삭발했는데 이런 왕관 형태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도사들에게 털을 깎는 건 속죄와 정화를 의미했기 때문에 수염까지도 함께 밀었던 것이죠. 실제로 19세기까지 교회법에는 면도에 관한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중세 기사와 영주들은 남성성의 상징으로 수염을 계속 길렀고요. 재미있는 점은 종교개혁 당시에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그의 소속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컨대 신교도들은 말끔히 면도한 구교도들의 반대에서 구레나룻과 턱수염을 길렀다고 하죠. 그런데 19세기 전후로 왕과 귀족 사회에서 수염이 급격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루이 14세인데요. 루이 14세의 초상화를 보면 각선미를 자랑하듯 꽉 달라붙는 바지와 굽 높은 신발, 가발이 인상적이죠. 루이 14세는 매일 아침 면도를 한 다음 그날의 가발을 골랐었는데 이를 계기로 궁정사회에는 가발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저자는 이 가발이 턱수염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정치 이념에 따라 턱수염과 콧수염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보수 왕당파는 매끈하게 면도한 얼굴을 선호했고요. 이와 달리 공화주의자들은 턱수염과 구레나룻을 길렀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온건주의자들은 콧수염을 길렀고요. 예술가와 급진적인 사상가들은 무성한 턱수염을 길렀다고 합니다. 또 19세기의 군인들은 중세 기사들과 달리 콧수염이 남성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세련미와 더불어 제복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군인들은 일부러 가짜 수염을 만들어 붙이기도 했죠. 현대에도 수염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반듯한 콧수염은 부드러우면서도 성숙한 느낌을 주고 장발의 턱수염은 여전히 저항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죠. 저는 이 책 수염과 남자에 관하여를 무척 재밌게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염이라는 소재 하나만으로 방대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저자의 능력에 계속 감탄했죠. 한 개인의 얼굴에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 책을 읽을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책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